자, 수능 유형픽 독해 실력 미니 테스트 4과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문 개수는 총 6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지문 길이가 길다 하더라도 한 번에 6지문을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행 웹사이트는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가격을 비교하는, 호텔 객실의 그런 가격을 비교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명한 웹사이트는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맥 사용자들과 다른 PC 유저들에게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르빗 월드와이드라고 하는 이런 기업은 여기서 보고되었다는 건데요. 맥 사용자들에게 더 비싼 호텔 방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졌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비자의 온라인 선택을 분석한 후에 회사는 발견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맥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략 한 30달러 정도 per night, 즉 하룻밤에 $30 더 쓴다라고 알려졌다는 거죠. non-Mac 유저, 즉 맥 유저를 안 쓰는 사람들보다는 $30 정도 더 쓴다는 거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되게 상당한 금액이라는 거죠. 왜냐면 호텔룸, 오르빗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가격이 판매하고 있는 그 호텔룸은요, 대략 한 하룻밤에 $100 정도이기 때문에 $30의 격차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네, 이어서 뒷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맥 유저들은 40% 더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럭셔리한 호텔에 머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PC 사용자들에 비해서 40%나 더 높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같은 호텔을 예약할 때 맥 유저들은 더 비싼 룸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냥 지금 연구 결과가 뭐냐면, 맥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연구는요, 매우 유용한데요, 온라인 그런 소매업체들에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뭐냐면 새로운 방식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소매업체에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면, 그들의 온라인 판매를 부스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그런 소매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들의 소비자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그런 습관과 취향을 예측함으로써 그들은 예측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제공할 수 있다고,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여기 보시면 라이프타임이라고 했었을 때 평생 고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예측하도록 돕는데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더 유용하고 더 이득이 되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분석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취향들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이 사이트를 이용했었을 때 더 나에게 유용하다라는 건데, 학생들이 혹은 이 글을 보는 사람들 잘못 착각할 수 있어요. 그냥 의도적으로 이런 비싼 방을 추천해 준다가 아니라 더 보여준다, 다른 검색을 보여주는. 왜냐하면 어차피 동일한 검색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 맥 유저들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비용들을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일단 비싼 방을 보여준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 취향에 맞는 방을 보여준다는 의미인 거예요. 네. 그래서 분석한 후에 소비자들의 그런 취향에 맞게끔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분석이 뭐 기업에게 이렇게 이점이 되는 이유인 거죠. 혹은 소비자들 또한, 왜냐면 자기 취향에 맞는 걸 한 번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고 어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 뒤에 보시는 이 투부 정사는 너무 당연한 부분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그 외에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 대절, 명사절 대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절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뭐 주격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로 한 번 더 여기 보시면 후 주격 관계대명사도 존재하고요. 웨이 뒤에 투부정사는 의례적으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다만 여기 뒤에 밑에 있는 대절은요 명사절 대시 생략된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which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사용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착각하지 않도록 제가 짚어드리는 건데, 다시 한 번 더, retain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격 보호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앞에 있는 to가 좀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지만 실제 명확하게 얘기하면 help는 뒤에 동사 원형에 올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하면 아마 가장 빠르게 어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법은 저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지문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친다라면 9번 지문이 주제에도 가깝거든요. 주제에도 가깝기도 하고 오형식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특히나 빈칸으로 나온다라면 recording부터 by부터 이 부분, 즉 이 사람들의 행동과 습관, 취향 이런 것들을 예측하거나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 부분이라 생각돼서 빈칸으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어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짚어볼게요. retain 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뭐 recording, 그 다음에 useful, 아니면 뭐 struggle도 좋고요. 그 다음에 좀 likely, more likely도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뭐 compare이나 아니면 different는 별표를 하나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유저와 맹 유저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significant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면 아마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나 싶고요. 유형적으로는 뭐 빈칸이 저는 좀 쓰기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문법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이거인 거예요. 네. 여기까지 1번 지문 정리하고요. 바로 이어서 2번 지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문도 한 10줄 되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는 들어본 적이 있나? 라는 건데, 루빅 큐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련의 뭔가 3D 퍼즐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팔리는 장난감 중 하나라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루빅 큐브는 발명되었는데 1974년 이런 루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게 뭐냐, 건축학 교수인 루빅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퍼즐을 풀기 위해, 루빅 큐브 퍼즐을 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그 줄을 꼬아야만 한대요. 그런 작은 세 개의 큐브의 숫자의 수를, 뭐냐면 이 모든 색깔들을 함께 맞추기 위해서는 줄을 꼬아야 한다는 거죠. 쉽게 저희 큐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빅이 이 장난감을 발명했을 때 그는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line up all the color, 즉 모든 색을 정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루빅이 실제로 걱정한 것은, 루빅은 걱정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가 풀지 못할 것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의 일생 동안이나. 그래서 그는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한 라인으로 줄을 정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걱정을 했었고, 그 전략을 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너를 먼저 모서리를 맞추고요. 그는 rearrange라고 했을 때 다시 배열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몇 개의 정육면체를 다시 배열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루빅은 발견했는데 특정한 그런 움직임의 순서를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퍼즐의 섹션을 구성하는 몇 가지 특정한 움직임의 순서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루빅은 퍼즐을 풀었는데 그의 발명품의 퍼즐을 풀었고요. 그 다음에 신청했다는 건데 패턴, 즉 특허를 신청하고 있었다는 거고, 루빅의 큐브는 1975년에 특허를 받았으며 첫 번째는 그 장난감으로 첫 번째 팔린 거는 1977년이었다는 거. 그 이후로 2년 뒤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루빅 큐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냐면 정말 간단하게 루빅 큐브에 대한 기원이에요. 누가 발명을 했으며 어떤 생각으로 뭘 걱정했고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냥 읽어주시면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어법으로 짚어갈 건데 사실 어법으로도 조금 독특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수동태 표현들이나 아니면 뭐 투부정사 정도 나오는 것들, 혹여나 이 사이에 숨어있는 명사절이 있고요. 혹은 진주어나 가주어 구문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 서술형으로 나온다라고 치면 여기서는 주제 문장이 없기 때문에 서술형은 5번 문장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어서 뒷 문장에서 보자면 여기에서도 사실 명사절 대신 조금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대절은 주격 관계 대명사 대절이라는 거. 여기까지만 하면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apply나 아니면 specific 같은 것들, organize 혹은 rearrange나 worry 정도 좋겠고, develop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difficult 아니면 뭐 twist 혹은 match, invent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어휘로는 사실 이 명확한 주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스토리 형식이기 때문에 어휘보다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문법적인 어법류나 아니면 제목 혹은 일치불일치 정도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려운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2번 질문 여기까지 하고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애하는 로렌스 씨에게라고 하는 거죠. 편지 그린 거예요. 내가 어디로 너의 그런 프로퍼티, 즉 지난 여름에 그런 집으로 이사했을 때 모든 것은 보였다는 거예요. 되게 만족스러운 상태로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겨울철이 왔고요. 많은 걱정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식인 이 환자는 천식으로
되게 고통을 겪고 있었을 때 나는 이렇게 알아차릴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볼 수밖에 없었는데 뭐냐면 습한 공기나 축축한 벽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봤더니 발견했다는 거죠. 그럼 곰팡이가 피어있을 뿐만 모든 방에 곰팡이가 피어있을 뿐만 아니라 카펫 밑에서 장판들이 썩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만족스럽고 괜찮은 것처럼 보였는데 겨울이 딱 오니까 습하고 축축한 벽이 보이고 곰팡이도 그 다음에 썩고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물이 새는 것을 그런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축축한 패치가 그런 침실의 천장에서 젖은 패치가 나타났기 때문에 물이 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가 그 임대에 지불하는 금액을 고려해봤을 때 그 부동산에 즉 지금 내가 있는 그 집 상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면서까지 내가 이 정도의 집에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연락해달라는 건데 최대한 가능한 한 좀 빠르게 연락했으면 좋겠다. 뭐 때문이냐면 내가 이 필요한 수리나 아니면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조금 가능한 한 좀 빨리 연락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너의 그런 빠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지금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겨울철 돼 보니까 축축한 것들, 곰팡이 뭐 썩고 있고 지붕에 물이 새고 그리고 지금 내가 내는 돈을 받았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편집글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considering이라고 했을 때 현재 분사 구문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숨어있는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부분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완료 형태는 하나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사실 뭐 나돌리 구문이 주로 많이 활용되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되게 많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이런 관용어구 could not help but 동사 원형이라는 그 관용어구에 대해서 한번 서술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could not help but 동사 원형을 그냥 뭐라 그럴까 한 의뢰의 그런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이런 관용어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암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appear 다음에 to 부정사의 주격 보호는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적으로는 어법을 짚을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네. 어휘로 가자면 뭐 satisfactory, origin이나 아니면 notice 같은 부분 혹은 rotting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여기 보시면 detective 혹은 여기서 unacceptable arrange도 좋을 것 같고요. prompt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편집글은 너무나 목적도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드러나 있는 그런 제목이나 목적성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출제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빈칸도 아니고 뭐 순서보다도 어휘적으로 낼 부분들이 더 많아요. 어법은 두드러지지 않아서 제가 낼지 안 낼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어휘로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3번 질문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 바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국의 록 밴드 라디오헤드는
수백만들의 전 세계 수백만의 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2007년에 그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했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앨범을 이런 온라인 레인보우에서 판매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팬들이 무엇을 지불하기 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레인보우 온라인에서 팔았다는 거죠. 그들의 앨범을 온라인 레인보우에서 팔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심지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은 것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것조차도 가능했다. 무슨 말인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생각했는데 이 생각은 실망스럽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료로 앨범을 다운로드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좋습니다. 다 읽고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너가 원하는 것을 지불해라 라는 그런 실험은요, 이런 실험은 입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한 거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뒤로. 어떤 사람들은 그 앨범을 공짜로 얻었지만 전체적으로 팬들은 지불했다는 거예요. 평균 $6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라디오 헤드는 더 많은 돈을 콘서트 티켓으로 벌었고요. 그리고 머천다이즈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이전 앨범보다 상품으로, 뭐냐면 그들이 앨범으로 얻었던 그런 상품보다 앨범으로 얻었던 것보다 상품이나 온라인 티켓, 콘서트 티켓 가격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앨범을 그들 스스로 판매했기 때문에 직접 그 전통적인 레코드 컴퍼니, 즉 음반 회사를 통해서 번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라디오 헤드는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예시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뭐냐면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뮤지션들이 돈을 벌 수 있다. 뭐에 기반하냐면 그들 청취자들에 대해서 관대함을 기초로 하여금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예시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앨범 안 팔릴 거야, 이렇게 하면 앨범 팔려야 돼, 다운로드 될 거야, 이런 것들보다는 나 우리 팬들을 좀 믿어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청취자들에 대해서 관대함을 가진다. 그거에 반하여 얻는 수익들이 더 많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음반,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뮤지션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돈을 버는 방법인 거예요. 새로운 접근 방법인 거죠. 뭐냐면 수익 창출에 대한 거죠. 수익 창출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록밴드 라디오 헤드라고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한번 어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ever이라고 하는 복합관계 대명사들은 중요할 것 같으며 진주어, 가주어 구문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that 명사절이고요. 뒤에서도 that 명사절인 거 중요해 보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
즉 여기서 지금 주로 나오는 것들은요, 관계사가 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자면 그 외에는 뭐 관계사나 아니면 이런 저희가 주로 볼 수 있는 오형식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that은 명사절로서 동격인 거예요. 요것만 한번 짚어본다면 전체적으로 어법도 문법도 어려운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네. 어휘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휘는 여기 하나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themselves는 저게 뭐냐, 그 제기대명사로서 뭐 여러 가지 용법들이 있지만 여기는 강조로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없습니다. 어휘는 여기서 showing이나 아니면 keep 혹은 그 외적으로는 저도 여기서 나올 부분이 크게 없어 보이는 possible이나 이런 건 있겠지만 사실 어휘로 좀 내기는 적합하지 않지 않나, prove wrong 정도도 될 것 같고요. 네. 아니면 new라고 하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휘로 이 질문을 쓸 것 같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차라리 낸다라면 오히려 제목이나 혹은 어법 정도로 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두드러지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건 사실 뭐 whatever이라고 치지만 저는 탐탁치 않아요. 사실 이런 지문들을 봤었을 때 무조건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용 정리 한번 하고 제목이나 어법 정도로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지문들보다 활용 빈도가 조금 낮은 지문들이 이 미니 테스트에 모여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5번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움은 감정적인 그런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not merely, not only 구문과 동일한 겁니다. 그 다음에 also 라고 봤을 때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degrade, 업그레이드가 아니죠. 한 단계 낮춘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신체적인 그런 행복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광범위한 질병에 susceptible, 즉 취약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적인 것도 아니라 그냥 신체적으로도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진화적 목적에 대해서 그런 문서들을, 진화적 목적을 제공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내용이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읽어가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정 메커니즘은 발전했다는 건데 사회 구조와 손에 손을 잡고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빙 원동력으로서 역할했대요. 원동력으로서 역할했다. 우리로 하여금 생존하고 그 다음에 번식하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감정은요, 사회 구조와 연관되어 있고 그 연관된 점은 어떤 것이냐, 우리를 생존하고, 그러니까 모여 있도록 하고, 모여 있으면 생존 확률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모여 있으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감정은 사회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즉 감정은 진화적 목적으로 봤었을 때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에 대한 고통은 우리 조상으로 하여금 뭐하기 위해서 다른 인간들을 찾도록, 그리고 형성하도록, 그룹을 형성하도록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강요했다는 거예요. 여기 목적의 보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들었는데요. 그들을 더 안전하게, 포식자와 어떤 특정 요소들로부터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쉽게 감정이 개입되게 되면 사회적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포식자들, 즉 위협을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감정은 생존에 직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생활은 그것에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야. 뭘 포함하냐면 여기서 좀 더 경쟁, 즉 자원에 대한 경쟁, 그리고 병원체의 그런 확산, 증가된 확산, 그런 것을 포함하면서 부정적이 있지만 긍정적인 면은 훨씬 더 많이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부정적인 걸 확 누르고 있다. 즉 긍정적인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그런 회피는요, 외로움에 대한 회피는 촉진했는데 그런 신뢰와 그런 협력의 발전을 촉진했다는 거죠. 그냥 외로움을 느끼기 싫어가지고 같이 모여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신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외로움은 그런 사회적 집단에 대한 보호자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의 고통, 어떤 배고픔이나 아니면 목마름, 그런 고통, 다른 형태의 그런 고통이 개인적인 그런 몸을 보호하는 것, 그런 가디언, 보호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이런 외로움은 가디언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기하 신호이다, 그런 신호이다 라고 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내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움은 지금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지금으로는 감정적 고통이 있고요, 플러스 신체적 고통도 따르는데, 이게 왜 진화가 되었냐? 진화에서 이 감정적인 외로움이 어떻게 작용해왔냐? 집단을 형성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생존할 수 있도록, 번식하도록 집단을 형성하도록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포식자나 그 다음에 안 좋은 요소들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화 과정 속에서 외로운 감정은 필수 요소라고 하는 거죠. 물론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오히려 여기 얘기하는 거는 긍정적인 게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면 아마 내용적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제목을 정리하자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긍정적 진화의 목적이라고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법적인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사 구문도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요거는 의뢰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설명 안 하고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사 구문도 하나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push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5형식 형태로 봤어요. 그래서 to 부정사, 이 뒤에 나오는 form에서도 to 부정사의 형태다. 그래서 만약에 이 form을 앞에 있는 push드랑 병렬 구조로 바라보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짚어드린 거고요. which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앞부분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다른 인간들을 찾고 그룹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더 안전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용법이 사용되었고, 사실 얘는 앞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기 때문에 아마 and is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뒤를 이어서는 사실 여기 did라고 하는 거는 강조로서 이용된 거기 때문에 어법적으로 중요하고, 하나 더, 이런 강조로서 혹여나 서술형 낼까 싶지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서술형을 나온다 치면 앞쪽에 있는 이런 3번 문장이 오히려 서술형 주제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6번 문장, 7번 문장에 봤을 때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어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negative도 좋고 prompt나 아니면 always 여기는 별표를 하나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뒤가 바뀌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저는 빈칸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자면 safer, 그 다음에 push도 좋고요. encourage나 아니면 뭐 serving 정도. 네, 그 다음에 susceptible 이 정도면 아마 어휘로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봤었을 때 어휘도 저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고 어법이나 아니면 요약문 정도도 굉장히 잘 활용될 것 같아요. 뭐 주제도 좋고요. 이 지문은 굉장히 여러 형태로서 뭐 빈칸도 되고 여러 형태로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문 정리를 조금 다른 지문들과 조금 더 정리해 놓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다른 지문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특히나 미니 테스트 4에 나오는 것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문이라 보이는데 특히 이 지문은 조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생할 수도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6번 지문하고 미니 테스트 4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84%의 대학생들은 자주 압도된대요. 뭐냐면 단어인데 그들에게 요구되는 단어에 자주 압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고통의 근원일까 얘기하는 거죠. 주요 원인은 이런 불행의 주요 원인, 대학 학생들에게 오늘날 주요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학업 투쟁인 거죠. 그리고 그 주요 이러한 투쟁의 주된 이유는요. 뭔지 봤더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결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보자면 배움을 받지 않은 것, 즉 배운 적이 없는 거죠. 공부하는 법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종종 부끄러운데 그런 도움을 구하기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투투금은 너무 부끄러워서 요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언을 달라고 찾을 수도 없다는 거죠. 네. 그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유일하다는 걸, 그러니까 그의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나 아마도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나 혼자뿐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믿는다는 건데 그들이 이 상황을 그들 스스로 다룰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저희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도움은 이런 거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루기 필요한 것은 바로 도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은 바로 도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유로 그런 수업은요, 뭐에 대한 수업이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은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대학생들에게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비록 이런 과목이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이러한 수업들은 뭐가 될 수 있냐면
지적인 도전이 될 수도 있고요. 학문적인 보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여타 그런 대학교 과정들만큼이나 그런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적인 도전 혹은 학문적인 보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러한 필수적인 그런 know-how benefit, 즉 이러한 필수적인 부분들을 제공하는 것은요.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 보면 진짜 학생들이 공부했었을 때 노하우들, 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의 중요성인 거예요. 저도 수업을 하면서 늘상 얘기를 하죠.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어법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hat 명사절 하나 짚고요. 다시 한 번 더 who라고 하는 건데 뒤에 있는 현재 완료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라면 5번은 서술형으로 조금 기억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투투 구문인 거예요. 투투 구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충분히 이걸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고 혹은 이 문장 형태를 so that 형태로도 바꿀 수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은 만약에 학교에서 다루고 있다라면 따로 준비를 하거나 혹은 담당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뒤에 있는 대절 명사절이고요. 뒤에도 다시 한 번 더 believe 뒤에 that 명사절이 숨겨져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는 what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that 명사절입니다. 주로 지금 that 명사절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류들을 파악하는 거는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이 대세 용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잘 모르겠다. 늘상 저희는 담당 선생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 물어보는 게 저희 유용할 거라 보고요. 어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enefits라고 하는 거는 아니면 여기서 보면 mandatory 여기서 별표 하나 쳐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무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가자면 handle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shamed 혹은 probably 그리고 여기에서는 overwhelmed 저는 이 질문을 봤었을 때요. 어법, 어휘 혹은 제목 딱 이 정도로 정리를 한다면 아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어휘 포인트들은 제가 정말 공을 들여서 정리하는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이 어휘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외에 강의들보다 조금 더 길게 촬영이 되어 있지만 학생들은 꼭 40분 동안에 한 45분 동안에 6번 지문까지 다 학습이 끝나면 남은 15분이나 20분 혹은 30분 동안에 내가 복습을 해서 이 지문들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고 홀로 해석도 되지만 그 지문 포인트들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꼭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미니 테스트 4 종료하고 미니 테스트 5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